안녕하세요.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지금 시총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은 비트코인이 3,900불대까지 다시 올라갔죠? 다시 한번 이 저항선을 뚫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XRP의 상승률은 약간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어느덧 이더리움과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 같은 경우는 스텔라 로고를 바로 바꿨죠. 스텔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코인베이스 프로 상장 호재라든지 곧 있으면 머니2020에서 제드 맥케일럽이 발표할 그 중대한 발표라든지 그런 거 영향을 좀 덜 받은 것 같죠. 자, 스텔라가 XRP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리플사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정보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텔라의 CEO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제드 맥켈럽이었죠. 그런데 그 자리를 유명 인터넷 브라우저죠. 파이어폭스를 만든 모질라 회사가 있죠. 거기에 COO인 드넬 딕슨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드 맥켈럽의 지위는 치프 아키텍트로 바뀌게 되고요. 앞으로 그는 스텔라에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개발과 응용 전략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스텔라 내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드 맥켈럽의 XRP를 파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리플사의 임원이 팔고 있다, 리플사의 직원이 팔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나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제드 맥켈럽은 리플사를 떠난 지 꽤 오래됐죠. 그리고 그가 이제 조금만 더 조사를 해보시면은 팔 수 있는 분량은 매일매일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만 팔 수 있도록 이제 법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짧은 소식, 코인베이스에서 정식으로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XRP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만한 웨스턴 유니언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2019년 1월 이제 2달 정도 전이죠. 가장 최근에 리플사의 관계에 대해서 웨스턴 유니언 CEO가 이렇게 이야기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딱 보면 이제 굉장히 얍삽하게 생겼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Erzeg, so I read about the partnership between Ripple and Western Union. What was the main reason for that partnership? Was it faster transactions? Was it transparency? Or what was the reason for that? The main reason for that was optimizing our settlement system to really manage as you said, the volatility. That was the main reason. We tested with Mexico, one of our biggest corridor, US to Mexico, dollar to pesos. And you have to understand that we have a system of 137 currencies settling in seconds, turning really 137 currencies in any currency. And the efficiency that we have it currently, we didn't find the efficiency with Ripple yet. Okay. That doesn't mean that that's the wrong thing, right? We are working on that, and I think we are learning every day. And as Lauren did invest, we did invest in several cryptocurrency companies and several blockchain companies. We are learning on that, but the system we currently have settling in 137 currencies in seconds has been very efficient, and we didn't find an alternative yet. 자, 웨스턴 유니언 주간에 어떤 패널인 것 같은데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웨스턴 유니언과 리플사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들었는데 파트너십을 체결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인가요? 혹은 빠른 속도를 위해서인가요? 그랬더니 CEO가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결제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나라의 통화의 변동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함이다. 웨스턴 유니언에는 이제 자체 시스템이 있는데 전 세계 137개국의 법정 통화들을 수초 만에 결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는 멕시코 쪽으로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보다 이제 딱히 나은 점을 아직까지는 발견하지는 못했다. 내가 아직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웨스턴 유니언이 지금도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웨스턴 유니언의 기술은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아직까지 이 기술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시스템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러한 대답은 아니었죠. 사실 작년에 했었던 그런 대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이제 파트너십 관련돼서 회의가 오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로운 업데이트는 아직 저희들에게 제공해 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아니면 이 새로운 업데이트나 새로운 테스트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기대에 못 미쳤거나 말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년에 웨스턴 유니온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갑자기 수수료를 쭉 내렸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똑같은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순전히 웨스턴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웨스턴 유니온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이죠. 그 전부터 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돈을 더 많이 헤쳐먹기 위해서 비싸게 받고 있다가 이제 할인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웨스턴 유니온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좋지만은 이제 얘네들 보면 너무 탐욕스러워가지고 전 차라리 다른 송금업체들 혹은 머니그램에서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요놈들 밥그릇을 좀 뺏어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 크립토 체크아웃이라는 곳에서 이제부터는 XRP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 크립토 체크아웃이라는 회사는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점에서 우커머스나 EDD를 활용해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지금 물건을 사는 그런 화면이 잠깐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후드티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제를 하게 되고요. 결제를 하게 됐을 때,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지원되는 암호화폐들의 목록이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암호화폐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고요. 일단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다 이런 점에서 그렇게까지 빠르게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밑밥을 싹싹 깔아놔야 나중에 변동성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바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이제 수수료가 없는 점은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사의 파트너인 유샌드머니가 리플사의 기술을 바탕으로 브라질에 2019년 진출을 한 후에 그들의 프로젝트가 540% 정도가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대충 읽어보면은 리플사의 파트너인 유샌드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위프트의 메시징 시스템 대신 리플사가 제공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9년에는 60개국 이상의 나라들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그렇고요. 이것이 원본 기사인데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페니쉬나 폴추기 같은데 못 읽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리플사의 스프링 프로젝트가 게임 회사 포르테에 이제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리플사와 관련된 게임 회사가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이 비치헤드라는 곳인데요. 비치헤드에서 이번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부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치헤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현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보시면은 Number one in China. Everybody downloaded BeachHead. Gaming covers the most broad demographic ever. Massive multiplayer games create a whole new universe. It's relatively easy for gamers to purchase digital assets within the games. This is a huge revenue stream for the gaming companies. And this is only going to keep growing. Within Beachhead, GSR is going to be making markets on the Beachhead token against all the digital assets that are offered within the game. The cool thing that excites 여기서 잠깐 말하기를 이 게임을 하게 될 유저들은 게임 내에서 디지털 애셋,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그리고 이것은 게임 회사들에게 굉장한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게 되는 그러한 서비스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이 게임 내에서 비치헤드 토큰이 나오게 되고 이 토큰을 토대로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Next step to use the Ripple protocol to allow the users or the citizens of Beachhead to trade these different digital assets. 그리고 이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 기반은 바로 리플사의 리플 프로토콜입니다. 이 리플 프로토콜을 위해서 모든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비치헤드라는 가상 공간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템, 신발을 팔든 자동차를 팔든 마음껏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거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It uses the Ripple trading engine that is like a matching engine, distributed and trustless. It's actually the only distributed trading engine that is mature enough to be used. It has a settling time of only 4 seconds. So in 4 seconds, trades are matched and settled. It's a perfect vehicle for trading. The beauty of crypto. 그리고 또한 리플 매칭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엔진 중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리플사의 제품만큼 개발이 된 엔진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거래 과정이 4초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4초라고 했는데 4초는 XRP 전송 시간과 똑같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만드는데 XRP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비치헤드 프레젠테이션 에디티드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데이빗 슈월츠의 공개 인터뷰가 있었죠. 패널이 있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데이빗 슈월츠에게 폴리사인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폴리사인은 알서 브리드와 데이빗 슈월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수탁 관련된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데이빗 슈월츠가 나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해주고 싶은데 비밀 협약 유지 때문에 아직 말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폴리사인과 엑스풀 프로젝트에 관해서 많은 추측이 오가고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은 특히 이제 엑스풀에 관한 것인데요. 엑스풀은 은행에서 암호화폐 XRP를 가지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은행의 위험 부담을 덜어줘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리플사의 전 직원인 밥 웨이가 이야기를 했었던 그 특허와 관련된 것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비밀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엑스풀이 XRP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 자체만 보면은 풀, 말 그대로 이렇게 수영장 같은 걸 풀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공개가 될지 이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제 XRP라고 새긴 이 로고를 이렇게 차 유리 창문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하나에 6불이나 한다라고 합니다. 한화로 한 6천 얼마 하겠죠. 비쌉니다. 자, 그리고 SEC에서 오늘 이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 달에 그들이 공개 포럼을 열고 분산 원장 기술과 디지털 에셋,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짜는 5월 31일이고요. 바로 이 생중계되는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진짜 답답하죠. 그냥 나와가지고 XRP는 증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정말 속 터집니다. 속 터져. 그렇지만 천천히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명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 자체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찌라시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곰돌이 트위터 페이지가 다시 한번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 곰돌이가 전에 공유를 했었던 그 사진인데 이제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측했던 그런 글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트럼프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IMF, 월드뱅크, 그리고 이거 뱅크 오브 세틀먼트 국제결제은행이죠. 그리고 중앙은행들, 리플사 이렇게 딱 정렬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그냥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말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언제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